안녕하십니까. 76강 ITQ 한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캡션 달기부터 진행이 되어서 셀 테두리 배경색 지정하고 블록 합계 계산하고 셀 테두리까지 진행이 되었죠. 잘못 작업한 테두리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대각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모양 지정하기 하면 이제 완전 정복 02 문제로 들어가서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표 작성하기 복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공부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불러오시면 여기죠? 자, 지난 시간에 셀 테두리 배경 진행하고 캡션 달기 진행하고 테두리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 배웠어요. 보통 문제 출제되는 걸 보면 외곽 테두리에 대해서 두 줄 이중실선, 두 줄 처리하는 거 나오고 여기 안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제목 표시줄이나 제목 부분에 이중실선 처리하는 거 나오고 있으니까 작업하는 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각선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각선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출력 형태를 보시면 합계 맨 아래 칸에 이렇게 대각선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 다 실행시키셨죠? 네, 좋습니다. 자, 표 전체가 블록으로 처리된 상태로 해서 이제 외곽 쪽이랑 안쪽이랑 내가 이중 실선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끝마치셨고 이번에는 대각선 지정을 할 건데 대각선 모양 지정을 할 건데요. 대각선 처리를 할 셀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한 칸만 셀 선택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한 칸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한 칸만 이렇게 지정을 하시려면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여러분 키보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찾으세요. 네, 좋습니다. 다 컨트롤 키 찾으셨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하게 되면 내가 클릭한 부위의 셀 한 칸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 칸만 우선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로 해당 대각선 처리할 셀에 대해서 클릭합니다.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대각선 모양을 지정하기 위해서 블록으로 처리를 하셨죠? 그런 다음에 표 탭으로 가요. 표 탭, 여기 표 탭, 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 탭이 활성화가 되었죠. 자, 표 탭에서 목록 단추를 누릅니다. 표 탭에 여기 작은 목록 단추 있죠? 이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들어옵니다.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셀 테두리 배경 옆에 각 셀마다 적용 클릭. 자,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로 나오셨나요? 네, 좋아요. 자, 가장 기본 값이 되는 테두리 탭으로 와 있는데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내용은 대각선이기 때문에 세 번째 탭을 선택합니다. 대각선 탭을 선택하세요. 자, 대각선 탭 선택. 그러면 대각선의 종류나 뭐 방향에 대해서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작업해야 되는 대각선은 여기
그리고 대각선은 한 줄이기 때문에 선 모양에 대해서는 만지지 않습니다. 자, 제 화면 확인하시고요. 이 대각선들을 클릭하면 미리 보기로 대각선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된 게 나올 거예요. 자, 대각선 클릭하러 가겠습니다. 대각선 클릭. 자, 해당 대각선들을 클릭 해주니까 여기 미리 보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된 대각선이 우리가 선택한 셀에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설정 눌러서 대각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클릭. 자, 그러면 블록 처리된 부분에 반전 처리된 하얀색 선으로 대각선 모양이 보이죠? 자, 블록 처리를 해제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ESC 키 누르시거나 ESC 키 여기 있어요. ESC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여러분 화면에 빈 여백 부분을 클릭해서 블록 처리를 해제합니다. 블록 처리 해제하고 잘 대각선 모양을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잘 처리한 것인가 출력 형태와 비교합니다. 자, 출력 형태 보시면 우리가 작업한 대각선 모양과 동일하죠? 끝에서 끝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한 대각선 모양까지 하셨고 이번에는 잘 보세요. 자, 표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한 상태인데 여기 바깥 부분에 이렇게 바깥 부분에 지금 엔터 기호가 보이죠? 우리가 표를 작성할 때, 표 생성을 먼저 할 때 글자처럼 취급을 선택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표에 대해서 엔터키 기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표 작성하실 때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엔터 기호가 없습니다. 여기 표 안에 있는 엔터 기호는 표 안에서만 글을 쓸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고 표 바깥에 있는 여기 엔터 기호가 지금 중요한데요. 여러분 표 만드실 때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하셨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바깥 부분에 엔터 기호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바깥 부분에 엔터 기호 찾아보세요. 표 바깥에 바로 있습니다. 자, 표를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이라 알려드렸어요. 표를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할 건데 여기 이 엔터 기호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지금 표 기준으로 오른쪽 바깥 부분에 여기에 엔터 기호 표시해서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저처럼 여기에 마우스 커서가 반짝반짝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엔터 키가 여기 보이죠? 마우스 커서도 보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도구 상자에 가서 서식 도구 상자에 가서 가운데 정렬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문서에서 보시는 표가 정가운데로 이동이 됩니다. 자, 가운데 정렬 클릭. 자, 가운데 정렬 클릭하시기 전에 마우스 위치는 항상 표 바깥에 있는 요 위치여야 됩니다. 그래야 표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가운데 정렬 클릭.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표에 대한 완전정보 01 문제는 완전히 이제 해결을 하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02 문제에 대해서 복습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기본 값의 한글 프로그램 값에서 용지 여백 설정하고 글자 글꼴 설정 확인해주고 문제를 풀 공간을 다 만들어서 페이지를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완성하신 다음에 문서의 저장 형태 있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 파일명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 경로 확인해서 저장하기까지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표 작성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한글 프로그램을 켜서 파일에서 새 문서를 눌러서 새로운 한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 문서로 지금 새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거예요. 파일 클릭, 새 문서 클릭. 자, 그러면 빈 문서라고 해서 아직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한글 프로그램이 켜졌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의 기본 여백이 ITQ 여백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맨 먼저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 그렇죠. 여백 설정을 할 거예요. F7번 기능 키를 눌러서 여백 설정 창을 불러온 다음에 위쪽에 대한 여백 설정부터 작업을 해서 다음 칸으로 클릭해서 이동하지 않고 탭 키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할 거예요. 시간 단축하시기 위해서.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신 상태에서 뭐를 한다? 그렇죠. F7번 키를 누른다. 기능키 F7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F7번 키를 누릅니다. 자, F7번 키 눌러서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어디에로 가야 돼요? 그렇죠. 위쪽에 20부터 지우고 20을 지우고 10탭, 10탭, 11탭, 11탭, 10탭, 10탭 해서 0이라는 재본값까지 오게 됩니다. 항상 용지여백 설정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위쪽부터 10탭, 10탭, 11탭, 11탭, 10탭, 10탭, 0까지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노래처럼 10탭이라고 입력해야 되는 여백과 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탭 키를 누를 때마다 탭, 10탭, 10탭 이렇게 탭을 넣어서 노래같이 불렀는데 이걸 외우시면 용지 여백의 여백이 몇인지 또 다음으로 이동하는 기능 키도 바로 생각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지 여백 설정을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자, 왼쪽하고 오른쪽만 다 11mm고 위쪽 머릿말, 아래쪽 꼬릿말 10mm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설정 눌러서 용지 여백 설정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용지 여백 설정을 마치게 되면 원래 있었던 기본값의 커서 위치가 용지 여백 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이쯤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설정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클릭. 그렇죠? 마우스 커서가 여기 위쪽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용지 여백 설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기본 글꼴과 글자 크기 확인해 줘야겠죠? 자, 글꼴과 글자 크기 확인하기 위해서 서식 도구 상자 바로 위에서 해도 되죠? 서식 탭을 눌러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하셔도 되고 바로 쓰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서식 도구 상자에서 해도 그 내용은 똑같다 알려드렸어요. 자, 함초롱 바탕에서 기본 글꼴 뭐죠? 기본 글꼴은 그렇죠. 바탕입니다. 바탕 엔터. 기본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자, 바탕 기본 글꼴과 글자 크기 확인하셨나요? 자, 그러면 뭐 해줘야 되나요? 글꼴과 글자 크기 확인했어요. 그러면 각각 페이지마다 문서를 만들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새 페이지 만드는 단축키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 키를 이용해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다 문서 만들 공간을 마련하시고 저장하면 되겠죠? 자, 문서 만들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만들 공간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첫 번째 있는 문제, 가장 첫 번째 종이에,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문서에서 커서가 반짝이고 있는 상태에서 1페이지에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들어가요. 자, 작업할게요. 1점, 엔터 4번. 한 칸 내려와서 2점, 엔터 4번. 이게 다예요. 쉽죠? 자, 1페이지에서 1번 문제 작업하고 엔터 4칸 입력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2점 입력하고 엔터 4번 쳐주면 끝납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항상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문제가 출제되고 2번에서는 표와 차트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죠. 지금 완전정보 02 문제로 표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복습 과정을 밟아볼 거예요. 자, 1번과 2번 작업 다 하셨나요? 네, 저처럼 마우스 커서가 여기 와 있죠? 자, 마우스 커서 위치 확인하세요. 여러분 컴퓨터의 마우스 커서 위치가 여기여야 됩니다. 자, 이 위치에서 이제 단축키를 눌러서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과 4번이 들어갑니다. 그죠? 3번 문제는 수식 입력하는 문제,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들어가고 4번은 도형 입력하는 문제가 들어가요.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 때는 단축키 Alt, Shift, Enter. 그렇죠. 자, Alt, Shift, Enter 누르시기 전에 커서 위치는 항상 문서의 맨 마지막 커서 위치 거기다 두고 Alt, Shift, Enter 누르시는 거예요. 자, Alt, Shift, Enter.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여기서 종료가 되었고 두 번째 페이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3번이라고 입력해야겠죠? 3점, 엔터 4번, 한 칸 내려와서 4점, 엔터 4번.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지금 중간까지 작업을 끝냈어요. 자, 나머지 반은 어떤 작업일까요? 다 입력하셨죠? 네, 나머지는 3번이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가로 1번과 가로 2번도 입력을 할 건데 주의해야 되는 점 항상 가로 끝날 때는 스페이스바 띄어쓰기를 한 칸씩 해준다. 그리고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사이에는 여백을 입력한다. 이 여백은 띄어쓰기를 다다다닥 입력해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탭키를 탄탄탄 입력해서 일정한 공간의 여백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로 1번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한 칸. 자, 스페이스바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꺽쇠 표시가 원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야 되죠. 파란색 꺽쇠 표시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기 탭에 들어오셔서 조판부를 체크해 줍니다. 저는 지금 조판부가 체크되어 있지 않아서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표시가 안 보이는 상태인데 조판부를 체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다시 돌아가서 조판부 체크. 자, 보시면 자, 3번 밑에 가로 띄어쓰기 이렇게 꺽쇠 표시 보이죠? 스페이스바 한 칸 입력했다. 여기가 띄어쓰기가 한 칸 있다라고 컴퓨터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 위치 확인하세요. 이 위치에서 탭키를 3번 누를 겁니다. 탭키를 3번 누를 거예요. 자, 탭키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보라색 키예요. 자, 탭키를 3번 딱딱딱 누를 겁니다. 화면 전환해서 자, 탭키 누릅니다. 탭. 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마우스 커서 위치에서 탭이 1번, 2번, 3번 입력되었어요. 각각 이만큼의 여백을 탭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이만큼의 여백을. 자, 그 다음에 탭 끝난 다음에 마우스 탭 작업이 끝난 다음에 커서의 위치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뭐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괄호 2번 입력할 거예요. 괄호 2번 입력하고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 입력할 거예요. 1번과 동일하게 띄어쓰기 한 칸 입력합니다. 띄어쓰기 한 칸.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작성 준비가 다 종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 건데 세 번째 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200점짜리 페이지죠. 해당 3번 3페이지에 완전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 세 번째 페이지에는 따로 수험 번호, 뭐 문제 번호 이런 게 작업이 없어요. 그죠? 글의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 글의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림 파일 들어가고 표 작성, 문단 번호 이용해서 뭐 목록 작성, 기관명 작성, 표 뭐지 쪽번호 매기기 뭐 이런 게 작업이 될 건데 우리는 여기에 엔터키만 7번 정도 입력을 해두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시려면 어떤 걸 확인해야 되나요? 그렇죠. 커서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커서의 위치가 여기 있으실 건데 마우스 커서를 4번의 맨 아래에 있는 맨 마지막 엔터키에다가 클릭하세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로 눌러서 새 페이지를 만듭니다. 단축키 Alt, Shift, Enter. 그러면 새로운 세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Alt, Shift, Enter. 그렇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작업했던 두 번째 페이지는 종료가 되고 세 번째 페이지가 열렸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 마우스 커서 위치에서 무엇을 한다? 엔터키 7번 친다. 자, 엔터키 1, 2, 3, 4, 5, 6, 7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엔터키만 쭈르륵 쳐주시고 자,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실 때 저장되는 경로. 자, 문서를 저장했는데 어디에 저장이 되었는지 알지 못해서 찾기 어려웠던 경우 있으시죠? 문서나 여러분이 작업하던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항상 저장 경로를 확인하고 저장해야 됩니다. 자, 저장 경로 아셔야 되고 문서의 형태도 있었죠? ITQ에서는 요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문서명이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이에요. 자, 이 빼기가 뭔지 어려우실까 봐 알려드리면 여기에 있는 빼기예요. 엔터키 기호 기준으로 여기에 플러스 기호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빼기 기호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키를 이용해서 빼기를 입력하는 거예요. 빼기. 자, 확인하셨죠? 키보드에서 빼기가 무엇인지 어떤 키인지 확인하셨으면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까 엔터키를 쭈르륵 쳤던 세 번째 페이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저장하기 할 거예요. 자, 저장할 때 단축키 뭡니까? 단축키 컨트롤 S죠.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세이브 저장하다 구하다라는 S의 앞 글자를 따와서 컨트롤 누르시고 S키를 누르게 되면 저장하는 단축키입니다. 자, 컨트롤 S 위치 확인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컨트롤 S 하셨으면 한글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누르고 S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서가 지금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경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을 해주면 돼요. 지금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ITQ 한글 저장하는 경로가 항상 정해져 있죠? 네, 뭐예요? 그렇죠. 저장 경로는 항상 내 PC, 문서, ITQ 폴더. 네. 자, 내 PC를 찾으려면 여기 범위에서 내 PC를 찾을 건데 스크롤바를 확인해서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확인하셔서 여기 부분에서 내 PC를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확인하셔서 내 PC를 찾아서 네.
자, 내 PC를 클릭하니까 여기에 경로가 내 PC 하나만 생겼습니다. 다른 경로가 추가가 되면 여기에도 똑같이 경로가 들어올 거예요. 자, 내 PC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문서예요. 하위 목록들 중에 문서 클릭합니다. 하위 목록이 여기에도 있죠. 여기 있는 문서를 클릭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서 폴더로 들어가고 여기에 문서가 또 추가가 되겠죠? 경로가. 자, 문서 클릭. 그러면 이번에는 내 PC에서 문서 추가되었어요. 자, 내 PC 문서 그 다음 뭐예요? ITQ 폴더. 자, 여기 하위 목록들 중에 지금 문서의 하위 목록들을 보고 있습니다. 문서의 하위 목록들 중에 ITQ 선택합니다. ITQ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드린 내용 압축 파일을 제대로 설치하셨으면 픽처라는 폴더가 있을 건데 우리는 ITQ 폴더 바깥에 있어도 돼요. 픽처까지 안 들어가셔도 돼요. 자, ITQ 바깥에 이런 식으로 문서명을 저장합니다. 수험번호 빼기,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으로 문서를 저장합니다. 자, 파일 이름에서 수험번호 뭐 22334455 수험번호 8자리 입력하신 다음에 빼기 기호 입력하시고 수험번호 입력합니다.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으로 입력하시고 저장 누릅니다. 저장 클릭하면 네, 문서에 빈 문서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이 생겼죠. 우리가 저장한 이름으로 .hwp라는 확장자명으로 문서가 생겼고 해당 문서의 저장 경로는 무엇이다? 내 PC, 문서, ITQ 폴더 거기로 찾아 들어가면 다음에 이 문서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이 ITQ 기본 설정 문서에서 2번에 들어가서 표 작성을 해볼게요. 자, 표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한 두 번째 완전 정복 문제 보여드리면 자, 완전 정복 문제 두 번째 보여드리면 출력 형태를 먼저 보세요. 지금 출력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줄과 칸수 먼저 세어볼까요? 몇 줄이에요? 한 줄, 두 줄, 그 아래 두 줄, 그 아래 세 줄, 그 아래에 네 줄, 네 번째 줄, 그 아래에 다섯 번째 줄까지 입력이 되네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칸수는 9분에서부터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까지 총 6칸입니다. 9분이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두 칸, 세 칸에서 6칸에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네,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알려드리려 했는데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요 파일 있죠? 여기에서 출력 형태를 보면 이거는 지금 출력 형태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천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천 단위를 쉽게 세기 위해서 숫자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천 단위 기호를 들어가는데 이거를 여러분 키보드에서 직접 온점 이거를 입력해서 작업하는 방법보다는 여기 있는 키 말씀이죠. 이거보다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한글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천 단위 기호를 넣을 셀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 다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표 탭으로 들어오세요. 표 탭, 표 탭. 자, 표 탭에서 여기 기호 보이나요? 여기 이게 천 단위 기호마다 온점 처리해서 천 단위 기호를 넣겠다라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리점 넣기를 클릭하세요. 자리점 넣기를 클릭하면 여기마다 천 단위마다 이제 기호가 생깁니다. 자, 천 단위 자리점 넣기 클릭. 자, 그러면 내가 셀 선택한 범위들마다 이렇게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합계 부분까지 다. 자, 합계 부분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라 한글 프로그램에 계산식 이용해서 자동으로 입력된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천 단위 기호 입력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알려드렸고, 아까 하던 작업 마저 이어서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완전 정보 02의 출력 형태입니다.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빈 문서 들어와서 두 번째에 이제 문서 번호 확인하시고 커서를 여기에다 두세요. 2번 문제 아래에 커서를 둡니다. 자, 2번 번호를 확인하셨으면 그 아래에 커서를 두시고 뭐 해야 되나요? 그렇죠. 표 작업하기 할 거예요. 표 작업하시기 위해서 표를 작성해야겠죠.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표 입력할 거예요. 입력 탭으로 들어옵니다. 입력 탭. 자, 입력 탭의 작은 목록 단추 또는 표 버튼을 눌러서 표 작성하기에 표 만들기 대화 상자 들어오셔서 줄수 5칸에 칸수 6칸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줄수와 칸수 확인해 주세요. 줄수와 칸수 확인하셨으면 만들기 버튼 누릅니다. 그런데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글자처럼 취급의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만들기 누릅니다. 만들기 클릭. 그러면 아까 커서가 있었던 이 위치에 엔터 기호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지금 표 노란색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쓰여 있는 이유는 위쪽에 보기 탭에서 아까 문서 작성하실 때 조판부를 체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색 표가 보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제하고 작업해도 괜찮아요. 조판부 체크 해제하면 그죠? 표 노란색 없어졌죠? 아까 우리가 엔터 키를 여기에다가 입력하고 표 작성하기를 눌렀기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이 된 표가 입력이 되었고 그 앞에 커서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줄수와 칸수 확인해서 표를 만드셨으면 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출력 형태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자, 여러분께서 다 입력하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의 이 화면을 멈춰두고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네, 다음 영상 7분 정도 남았는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멈춰서 작업하시고요. 제가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어쓰기 확인하세요. 안에 데이터 입력하실 때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이제 차트 작성하실 때도 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자, 여러분, 키보드의 출력 형태를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 안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 쓰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합계의 빈칸 내용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한글 프로그램에서 블록 처리를 해놓고 우리가 명령을 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 컴퓨터야. 여기 이만큼의 셀에 대해서 합계 처리를 한 내역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라 라고 해서 이 내용이 입력이 된 거예요. 저희가 직접 입력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컴퓨터가 직접 값을 낸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은 입력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작업했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안에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표 안에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줘야 되나요? 표 전체의 글꼴과 글자 크기를 지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보고? 위에 표와 차트 조건을 보고 보시면 표 전체의 도둠에서 10포인트로 글꼴 모양과 글자 크기를 이렇게 하라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표 전체에 대해서니까 우리는 표 작업한 부분에 와서 전체적으로 셀을 이렇게 다 선택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전체로 선택하시고 나서 자, 자주 쓰는 영역을 빼놨습니다. 그죠?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 도둠의 10포인트 확인해 주세요. 자, 글꼴 도둠 엔터 10포인트 확인합니다. 되셨나요? 자, 출력 형태와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표 조건에 대해서는 도둠의 10포인트 작업을 했어요. 그죠? 이번에는 정렬 문자. 숫자는 오른쪽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셔도 지금 문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이 다 가운데 정렬이고 여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죠. 출력 형태와 표 조건을 확인해서 정렬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ESC 키를 누르거나 빈 공간의 여백을 클릭해서 블록 처리를 해제해야겠죠. 그리고 새로 블록 처리를 해서 그 공간들의 자, 문자에 대해서는 무슨 정렬? 가운데 정렬 클릭. 자, 숫자 셀은 무슨 정렬? 오른쪽 정렬 클릭. 네. 그러면 정렬 처리는 잘 되었죠. 출력 형태와 조건에 대한 정렬 처리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문서를 새로 만들어서 표 작성하기 여기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정렬이 끝났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캡션 달기를 진행할 거예요. 자, 캡션 달기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작업하고 있던 파일에 대해서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저장할게요. 저장하는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S키예요. 자, 컨트롤 S 하셔서 문서 저장하시고 다음 시간에 해당 문서를 정확한 경로에서 불러와서 작업을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